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잠시 후 9시 30분부터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시작됩니다. 네, 추모식은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엄수됩니다. 최창렬 용의대 통일대학원장과 함께 추모식을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고 이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회 이사장이죠. 사회장 추모식이 잠시 후 지금 9시 30분이 됐습니다. 9시 30분부터 국립현충원에서 각계 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앞서 장례식장에서 발인도 있었고요. 장례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교동 사저에서 노제도 열렸고요. 네. 지금 이제 거기를 거쳐서 운구가 방금 전에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5일간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추모 행렬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는지. 이호 여사는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다라는 차원을 넘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원래 또 이 가족들은 가족장을 원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회장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장을 치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이호 여사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민주주의 운동가도 운동합니다만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제1세대라는 이제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온몸을 다해서 그 엄혹한 시절에 여성 운동을 했던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또 한반도 평화에 관련돼서 많은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북한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공과가 많이 갈리는데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공과의 의미가 전혀 없죠. 민주주의 운동 그리고 여성 인권 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그리고 남긴 유언도 유지도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하겠다 이런 취지의 기도 유지도 남겼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온 국민이 애도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운구 차량 도착한 모습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현충관에서 추모식이 준비되고 많은 유족들도 도착한 모습 그리고 많은 참석자들이 와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부분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국가장이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국장, 국민장, 국가장 이런 이제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국장과 국민장이 이제 하나의 국가장으로 통합된 상황입니다. 2014년도 이후에 그 국가장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국장, 국민장보다는 국가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15년도에 서거했는데 그때 이제 국가장으로 치러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국민장으로 치러졌죠. 과거 얘기입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도 국민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면이 고려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고려됐는데 어쨌든 국가장이라는 건 이제 과거의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 국가적 정부의 뭐 3부 요인 정도 돼야 국가장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당선인 시절에 불행한 일 당한 경우는 없지만 대통령 당선인 전현직 대통령 그 외에 국가에 현저한 공을 끼쳐서 온 국민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에 한정돼 있죠. 법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추도식에 사회를 보는데요. 시대의 여성 잠시 후에 지도자 개식을 선언을 이희호 하면서 여사님을 양력 잊지 보고 않고 그리고 이낙연 장례위원장의 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전을 김동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의장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야 5당 대표 먼저 앞서는 물론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5당 대표가 추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추도사가 이어지고 추모 영상 상영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늘 식순이 짜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연구차가 지금 현충관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동교동 사저를 떠나서 잠시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현충관에 도착을 하고요. 이제 유해를 하게 되죠. 그 시기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회장 추모식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사회장은 최초입니다. 최초.
최근에도 그 사회장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장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제 예. 수상이 예. 그 이번에 장례식 정식 명칭을 보니까 여성 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사회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 제가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성 운동가라는 예. 말씀도 드리고 민주주의에 이제 헌신했던 민주화 투사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이제 한반도 평화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인데 역시 뭐 대통령 부인이다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여기 이제 정식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여성 운동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했어요. 그때는 다들 뭐 보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그 축첩 환자들 이제 그 국회의원 낙선운동도 그랬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 얘기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결혼은 1962년도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 그러한 잘못된 이제 어떤 그 낙후된 사회 인습 같은 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운동도 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만 민주화의 거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성 운동가로서의 그 부분이 대단히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칭도 여성 지도자다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이 양력 보고를 하기 위해서 앞에 사랑하고 나왔던 존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성 지도자 네, 저기는 이제 영부인 현충원 앞인데요. 고 일반 이희호 우리 여사님의 시민들이 볼 수 양력을 있도록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을 배치했고요. 영상을 통해서 고 이희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식의 1992년 장면을 음력 밖에서도 볼 수 9월 있도록 이렇게 21일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손숙 전 종로구 환경부 수성동에서 장관이 고인에 대한 태어나셨습니다. 양력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고인께서는 계십니다. 이화고등여 학교, 그 이화여자 전문학교를 거쳐 잠시 뭐 여권 신장 관련 얘기를 1950년 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교육학과를 부부의 연을 맺게 졸업하셨습니다. 된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던 해 그렇죠. 그리고 예. 이후에 있었던 어떤 6.25 고난의 길을 전쟁 겪으시면서 다 그 대한 여자 이겨내셨던 청년단, 그런 부분들도 이번 여성 문제 돌아가신 분에 연구원동을 많은 분들의 울림을 좀 창설해 줬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김대중 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반혁명군자로 그때가 이제 1961년도가 5.16이었잖아요. 예. 결혼은 1962년도였으니까 결혼하고서 열흘 만에 신랑이 남편이 잡혀간 거예요. 이른바 반혁명군자 그 당시로.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의 세월이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보통 우리가 이제 인동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겨울에 이제 그 고난을 딛고 살아남는 그 신비가 이런 의미인데 이후 여사는 뭐 남편 못지않게 인고와 고통의 세월을 겪은 거죠. 그리고 김대중하는 뭐 가택연금 그리고 이제 납치 내라는 뭐로 사형선고도 받고 말이죠. 그랬던 분 아니겠어요. 예. 그분 곁에서 항상 지키고 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1980년 부인이 자기 아내가 떠날까봐 자기는 기절을 바꿀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참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있기까지의 이호 여사가 없었으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반문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게 뭐 저기 남편의 버팀목이었다는 차원 훨씬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 서신을 모아서 낸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을 봐도 그냥 뭐 일상적인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운동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 정말 이 사회의 선각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각자였고 민주화 투사였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도 그것도 대단한 활동을 하고 이랬던 이제 분인 거죠. 오늘 이 현충원 현충관의 추모식이 열리기 전에 앞서서 동교동 사절을 한번 쭉 네. 둘러보는 노제를 지내고 이렇게 도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호 여사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 이야기 중에서 동교동 사절을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해 달라라는 유언도 또 남겼습니다. 그런 유언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우리 남은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에 특히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정말 이후에는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이 본받아야 돼요. 최근에 뭐 이른바 이제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잠깐 며칠 동안 이제 이호 여사 그 장례 기간 동안 총성은 멈췄다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기사에서 여야가 좀 자제하고 난 다음에도 빨리 좀 국회 정상화부터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추도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추도는 왜 합니까? 추도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정말 그
이호 이사장의 그 인권을 위한 생각, 북미 의지 연합 이런 것들하고 인권상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모습들이.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 볼 때 민주화운동 이런 데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을 던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참 부끄러운데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세월을 견뎌낸 분 앞에서 예. 국회 정상화 하나 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특히 전 야당 때 한국당 의원들의 그 너무 일방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건 정말 이런 부분 여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정말 반성하고 더 수연해지면서 국회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것들까지 정상화시키는 게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진정한 진정성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지금 현충원 현충관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이효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강렬하게 상징하시는 이희호 여사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여사님은 의사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보통의 행복을 누리실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탄할 수 없는 선구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시대를 앞서 여성운동에 뛰어드셨습니다. 특히 여사님은 아이 둘을 가진 홀아버지와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결혼 열흘 만에 정보부에 끌려가셨습니다. 지독한 고난은 그렇게 신혼을 덮치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납치돼 알 수 없는 바다에 수장되실 뻔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5차례나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가택연금과 해외 망명도 이어졌습니다. 장남도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스스로도 어린 아들들과 감시 속에 사셨습니다. 그런 극한의 가시밭길을 여사님은 흔들림 없이 이겨내셨습니다. 감옥에 계시는 남편을 생각해 한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계시거나 해외 망명 중이실 때도 남편에게 편안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쟁하라고 독려하셨습니다. 훗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정치적 지조를 바꿀 수 없었다고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여사님은 그렇게 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유하셨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당신을 가로막는 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함께 싸우다 감옥에 갇힌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쪼개 영치금을 넣어주셨습니다. 동계동에서 숙직하는 비서들의 이부자리를 챙기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나긴 고난의 끝에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셨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외신은 노벨 평화상의 절반은 부인 몫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의 절반도 여사님의 몫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사님은 평생의 꿈을 남편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 총리가 지명됐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이 시작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는 등 복지가 본격화했습니다. 10년 전 여사님의 반려이자 동지인 대통령께서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여사님은 대통령님의 유업을 의연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북한을 2차례 더 방문하셨습니다. 영원함 상생 장학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유언에서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사님께서 꿈꾸셨던 국민의 행복과 평화 통일을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영원함 상생을 포함한 국민 통합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오신 여사님의 생애를 두고두고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여사님, 지금 가시는 그곳에는 고문도 없고 투옥도 없을 것입니다. 연금도 없고 망명도 없을 것입니다. 납치도 없고 사형선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통령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사님,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이 계셨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 오늘 우리는 여사님과의 이별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또한 세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지만 저리고 아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이 깊은 슬픔입니다. 지난 10일 밤 비보를 접하고 10여 년 전 여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나보내며 마지막 편지에 쓰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여사님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여사님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었다는 말씀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 여사님께서는 아내와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습니다. 당신께서는 불문제와 같았던 이 땅에서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높이는 데 평생을 애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였습니다.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였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서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는 다짐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신념과 확신의 상징이셨습니다. 당신께서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과 인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모로서,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호 여사님, 당신께서는 우리나라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을 바쳐온 힘을 다해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마저도 국민을 위해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 여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우리 내외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선거 기간이면 지원 유세를 오셔서 아들 같은 문희상, 조카 같은 문희상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아마도 80년대 새끼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 정권의 핍박을 받으며 접경지역 선거구에서 뛰던 저를 많이 안쓰러워하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사님, 그때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여정에 감히 저도 잠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영원한 동지이며 동행자인 김대중 대통령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회의장 문희상 올립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이호 여사님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달 전쯤 여사님 병문안을 갔을 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영면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불굴의 의지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시는 여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사님, 영원한 동행을 해온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계동에서 아침마다 당직자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먹을 때 그 와서 챙겨주시는 모습이 다시금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여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한민국 여성 인권의 길이 열려왔습니다. 일평생 오롯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길을 걸으셨던 이희호 여사님의 영전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여사님의 말씀이 국민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나라 걱정 내려놓으시고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히 영면하소서. 다음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큰 어른이셨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신 이희호 여사님이셨습니다. 반독재 운동 당시 남산중앙정법으로 끌려간 여사님께서 젊은이들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처 민주정신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운동의 선각자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그리고 복지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김대중 대통령과 여사님의 필생의 염원이고 민족적 사명이었습니다. IT 산업 육성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여사님이 내거신 연합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을 당시 중국의 한 언론은 노벨 평화상의 절반은 부인의 몫이다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동반자를 넘어 대한민국 여성의 선각자이신 여사님이 쓰신 역사는 대한민국에 영원히 빛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성경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28절입니다.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공의로운 삶을 사셨던 고인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동반자의 곁에서 평온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저희가 쓰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올림. 다음은 민주평화당 정동현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희호 선생님, 오늘 저는 이희호 여사님을 여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대신 이희호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선생님을 칭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일생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평등의 가치와 따뜻한 인간의 때문입니다. 두 분께서 이 땅에 최초로 민주정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원천도 당시에는 특수했고 지금은 보편적 가치가 된 그 굳센 신념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떠나갑니다. 가슴 아프지만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두루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작은 씨앗 하나 가슴에 품고 피워 후대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만나셔서 평안히 지내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호 여사님, 여사님이 영면하신 날은 마침 6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화에 헌신한 여사님의 빛나는 일생이 60 항쟁의 감동과 고스란히 포개지는 듯했습니다. 97회 짧지 않은 인생길을 당신은 한결같이 값지게 살아오셨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이희호 여사님을 만나 인류의 절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치인 김대중의 영원한 동반자이지만 저에게는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삶의 용기를 심어준 개척자이고 성각자로 더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드물었던 엘리트 여성이지만 배운 것을 가치 있게 쓰고자 편한 길 마다 않고 험로를 택해 걸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한편에 서느라 고단했고 신선했던 삶이지만 여사님은 끝끝내 용기를 놓지 않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받고 차별당하는 이들의 포근한 안식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 화해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님, 이제 평안히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김대중 대통령님과 살아생전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우리 국민을 위해 또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겠다던 여사님의 유언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일생에 걸쳐 헌신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길을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계를 대표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장하진 전 장관입니다. 예, 현충은 현충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지도자 영부인 고 이호 여사 사회장 추모식 일부 내용 보셨습니다. 이낙연 장로위원장이 조사를 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도사, 그리고 각 당 대표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조 교수님, 예. 그 각 당 대표 추도사 또 이낙연 장로위원장의 조사, 이낙연 총리 또 이해찬 대표, 정동영 대표도 뭐 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연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선거 때 의정부가 지역구니까 접경 지역을 염려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 본인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정동영 대표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라는 것, 이 1987년도에 이제 9차 개헌으로 이른바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쟁취됐는데 그 과정에서 DJ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고난의 세월, 물론 뭐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세월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저 조사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택연금 그리고 납치, 그 사형 선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옆에서 그렇게 그 남편의 그런 부분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연합정치란 말이 굉장히 귀에 들립니다. DJP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김종필 총재가 서로 다 걸어온 길이 달랐습니다만 정치적 배경도 다르고 이념 지향도 다릅니다만 어쨌든 DJP라는 그 연합정치로 해서 권력을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아마 이 시대에 주는 굉장한 큰 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대표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또 제 1세대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부분에 대한 감회가 좀 더 새롭게 다가와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많았던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정의당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상 진보 정당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은 사실상 예. 진보 정당이죠. 이념 정당이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소수자 그리고 이제 여성들 한국 사회에 차별받는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그 이제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당론으로 그리고 정강 정책으로 어느 당보다도 앞서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효재 여사가 1세대 여성운동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일부러 험로를 택하면서 여성운동에 기여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정미 대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도사에 담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장례위원장의 조사 중에 저는 이제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그 빈소가 마련된 세브란스 병원에 이순자 씨가 전문을 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예. 글쎄요. 두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악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 여사께서 쭉 뭐 생일이랄지 명절 때 이렇게 난을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서로를 교감을 나눴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쉽게 범인으로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뭐 정치적인 어떤 지향이 달랐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라고들 얘기하던데 저도 전두환 씨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전두환 씨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그때 법관은 아닙니다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영향을 행사한 인물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앵커 말씀처럼 그게 란을 보내고 그렇게 배려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도 와서 이렇게 조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가장 중시하는 게 화해와 관용이거든요. 관용이 우리가 영어로 뭐 토러런스라고 그러는데 뭐 불어로 이제 또레랑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이호 여사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그 적에게도 인정을 베풀고 아까도 그 이낙연 총리 조사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위 경찰관의 가슴에 이제 꽃을 달아줬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칭도 넣어주고 이런 부분은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측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조문단 파견까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화와 조전만을 보내왔습니다. 뭐 김홍걸 이사 같은 경우에도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또 표현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북한을 2번 방문했거든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가 2009년도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2011년도에 서거했어요. 그때 갔었고 또 2015년도에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이제 굉장히 교착이고 남북 대화도 뭐 지금 북한이 이제 그 하노이 이른바 노딜 이후에 우리나 미국에게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많이 나오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북한도 돌파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문단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조전만 보낸 건 아니죠. 직접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에 와서 조의문을 전달하고 화환을 조화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 하나의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일관되게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중간의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조금 단위 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 DJ 평화센터에서는 그런 북한의 뜻을 받아서 이후에 장례 이후에 또 사의를 표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렇죠. 절차도 그러면 굉장히 서로 이제 그런 것 사의를 표하고 또 그 고마움을 또 전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르웨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내용을 들었는데 미국 예. 정부로부터 거기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계획이나 단초는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는 거죠. 예. 네. 지금 두 아들의 모습 홍업 씨와 홍걸 씨죠. 네. 지난 4월에 큰형인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를 했어요.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은 두 달 사이에 사이죠. 어머니와 예. 예. 큰형을 잃었는데 참 안타깝도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호 여사도 그렇고 저 이제 자녀들도 자녀 세 아들이죠. 이른바 그 이제 홍업 홍일 씨들 이제 김홍일 전 의원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예. 참 그 자녀들도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투쟁의 역사였고 그리고 김홍일 전 의원이 사실 사망했던 건 고문의 후유증이고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그 현대사의 굴곡진 부분들이 한 가족사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 여사의 저 장례식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독재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억압 이런 걸로 얼룩지고 그런 걸로 일관됐을 때 투쟁했던 그런 가족사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예. 마지막까지도 평화와 나눔을 강조하셨던 만큼 여야 5당 대표들 오늘 이렇게 추모식에서 서로 이제 추도사를 낭독을 네. 하고 나서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가고 나면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평화 화합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5당 대표의 추도사가 다 있었는데 뭐 어느 누구라서 뭐 다른 얘기를 이견을 달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과연 그러한 생각들 돌아가시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화합을 기도를 했다 이런 유지를 남겼는데 국회 돌아가서 정말 정상화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나 북미 비핵화도 이번 이제 이호 여사의 이제 영면을 계기로 남북이 하나의 단초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뭐 남북 관계나 북미 비핵화 협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50일째 국회가 안 열리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호 여사의 그 장례 기간 동안에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정말 더 이상 뭐 청와대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예. 지금 한국당과 그 청와대의 그런 서로의 그 설정 같은 거 특히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화를 안 했다 청와대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좀 더 크게 좀 보고 그 큰 정신 예. 왜 그런 걸 왜 본받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저기 뭐 손학규 대표가 잠언 그 성경 구절도 예. 인용했습니다. 최 교수님 잠깐만요. 자, 방금 전에 추도사 단체 추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순서는요 조전 낭독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보내온 조전을 김동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수석 부의장이 대독을 하게 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희호 여사의 유가족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 여사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리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온갖 고난과 풍파를 겪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남북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결의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대신 읽었습니다.
네, 다음은 고 이호 여사를 기리기 위해 생전에 활동하시던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여사님을 추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화가 시작되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헌화하시는 분들은 난 늦게 결혼했어도 참 좋은 분을 만났어. 내 일생은 값이 있고 뜻이 있는 일생이었다고 생각해.
이제 고인을 애도하는 헌화와 분향 순서입니다. 상주 및 유족, 장례위원, 외교사절, 내빈 순으로 차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향과 헌화를 마치신 분들 가운데 비표를 받으신 분들은 안장식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안내에 따라 버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 및 유족분들부터 헌화하시겠습니다. 분향은 대표로 김홍업 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유가족 분들은 헌화를 마치시면 바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전을요, 김동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의장이 읽었고요. 그리고 고인의 97세 일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추모 영상을 같이 함께 보셨습니다. 저기서 마지막으로요, 이 여사께서 이 시대에 또 남긴 것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화해와 용서라고 생각해요. 평화와 통일이고 지금 이제 이호 여사의 저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큰 인물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구나. 민주화의 거목, 뭐 단순히 정치를 떠나서 말이죠. 예. 정치, 평화, 통일,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단하게 얘기해 왔고 몸으로 실천했고 그야말로 그 평생을 이제 그 인고의 세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김정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그런 활동을 했고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갈등, 분열, 대립 이런 것, 적대, 혐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정말 이호 여사의 어떤 저런 영면을 보면서 사회 각계각층이 정치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적대와 혐오나 저주 이런 것들은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서로 다른 점은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런 다음에 뭔가를 좀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지 일단 적대부터 하고 혐오부터 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을 계기로 좀 사회가 좀 한 걸음 성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헌화 분향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향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오늘 추모식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면 장지로 이동을 해서 안장식을 갖게 되는데 이 안장식은 묘역의 협소한 관계로 상주 유족 그리고 장례위원회 한해서만 입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에 함께 합장이 되고 평생 두 분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동행하는 그런 글쎄요,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추모식이었습니다. 삼가 고인 업무복을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